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향, 그러니까 최상단까지 생각하시는 그 이상향이 있잖아요. 개발자로서 적당히 먹고 산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 컨텐츠를 보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컨텐츠를 보면 열등감이 굉장히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거는 굳이 뭐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보시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때 요런 각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 기사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50만 달러 줘도 인재를 못 구한다, 이런 기사예요. 근데 이제 평균 연봉이, 이 기사가 2016년 기사기 때문에 2년 전 기사인데요. 그 당시에 뭐 대기업들 평균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1억 4, 5천 뭐 요런 느낌의 어떤 뭐 요쪽은 더 크죠. 뭐 이런 평균 연봉에 대한 얘기인데, LG가 나면 1억은 다 넘는 느낌이죠. 그 중에서 최고라고 꼽는 어떤 뭐 실리콘밸리의 뭐 최고봉이라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거 보시면 링크드인 진짜 많이 준다.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보통 진짜, 근데 세일즈포스 이 기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아무튼 엄청 높죠.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중간값을 대충 보니까 대략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큰 기업에 들어가면 저 정도 받는데, 저 정도가 이렇게 적은 연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우리 실리콘밸리 가든 어딜 가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일단 시작을 했으면 뭐 무라도 썰어 좀 멋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멋지게 사는 게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어떤 자본주의가 기반인 이런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엔 나의 실력, 나의 가치의 어떤 그 척도 중 하나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자기의 어떤 가치를 지킬 때 돈으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할 수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누가 나를 인정할 때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 뭐 예를 들면 팀노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자체 연봉이 1억이 넘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1억 넘는 개발자가 교육기관을 차리는 케이스가 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의 얘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얘기라서 그냥 1억 넘는다고 사실 어떻게 뭐 자랑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냥 그런 경우 비일비재한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 국내 얘기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그 1억 3,300,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 그냥 경력이 있으면 받는 개발자,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천 될까요? 한 4천 정도, 막 10년 넘으면은 한 5, 6, 5천?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물론 최인류 기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이라고 연봉 조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가격 형성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 보세요. 인재쟁탈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스타트업 CEO는 연봉 5,050만 달러, 약 5억 7천만 제시해도 쓸만한 최고 운영 책임자를 구하기 어렵다. CEO를 말하는 거죠. 그럼 CTO는 거의 요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살짝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최고 운영 책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 기업이 미국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 약 30%를 매년 뽑아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뽑아가지만 그들의 연봉의 평균값은 한 1억 5천 정도, 1억 3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사실 요런 거죠. 쓸만한 CEO, 정말 이 사람이 오면은 너무 CEO가 편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기업의 방향이나 기술적인 어떤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지는, 물론 뛰어난 CTO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괜찮은 어떤 개발자 한 명 모셔가는데 정말 5억 가까운 돈을 써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 몸값이 엄청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들이 한 명을 뽑더라도 괜찮은 그 한 명을 뽑았을 때 효과가 훨씬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데 누구냐 전문가가. 창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부동산 오르듯이 사실 이렇게 되게 꽁냥꽁냥하게 이렇게 작은 감성으로 막 스티브 잡스도 차고에서 시작을 하고 요런 감성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배달 음식도 어떤 스마트폰으로 시켜 먹고 막 이런 시대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아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달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시켜 먹는 시대,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도 안드로이드나 어떤 인베디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잖아요. 그 얘기는 개발자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IT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카피하기 되게 좋아요. 되게 뭐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금방,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가 너무 쉽죠. 페이스북에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URL 열어주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사실 그게 한국 서비스 시작이거든요. 물론 이제 결제가 들어가면 얘기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갈 때 익스피디아 같은 걸로 예약을 많이 하는데 뭐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제되면 다 해외 결제가 돼요. 그럼 뭐 싱가포르에서 결제되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외 결제를 지원을 해서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굳이 이렇게 한국에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한국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한 게 한국 진출을 그전에도 사실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 결제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한국 정서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지, 보통은 요즘은 그냥 쉽게 가는 편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자기가 나 좀 인정받아, 나 존나 잘해 라고 하려면 제 생각에는 정말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의,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확 웃도는 그런 연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떨까? 물론 전 모르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모르지만 대략 수치상으로는 요런 이미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실리콘밸리 얘기만으로 뭐 무언가를 채우기에는 우리랑 사실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서칭하면 어떤 얘기 나오죠? 보통은 되게 불쌍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야근 반복에 막 미치겠다 막 이런 거, 불쌍한 얘기들 좀만 검색해봐도 무슨 난리 나요. 뭐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문제는 1도 없고 상사 개새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재밌는 게 모든 회사가 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모든 회사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물음표. 그리고 회사는 정말 지옥인데 그 지옥을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가느냐 라고 한다면 전 아니라고 보죠. 제가 지금 회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면 내가 안 가면 그만이라, 저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 어떤 자유로운 곳을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지금 뭐 프리랜서였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되게 나름 재밌었고 그렇게 살다가 워낙에 이제 또 교육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이 편한 걸로 치면은 그때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때 좀 이제 일이 많아서 몸이 좀 힘들긴 했는데 마음은 지금이 더 불안불안하고 그냥 지금이 더 힘들고, 왜냐면 제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어떤 학생들이 뭐 면접 갈 때 제가 대신 면접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코칭까지는 해주겠지만 제 어떤 옛날에는 일일이 막 통화도 막 되게 많이 해주고 막 이러면서 해줬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탁탁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덜한데, 근데 중요한 건 옛날보다 애들이 취업을 훨씬 잘한 이유가 너무 작품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어봐도 워낙에 이제 이 친구들이 워낙에 내공이 있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이렇게 물어봐도 감탄만 하죠.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거의 천재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게 보더라고요. 다 이제 제가 아는 시나리오죠. 왜 노프 팀장은 이런 걸 잘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외부에서 사기 소리 많이 듣잖아. 처음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사기 소리 들었을 때. 역시 이런 어떤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사기적인데, 이게 사기친 적이 없으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연봉 인증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근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사실이고 뭐 3,500 연봉 막 요 정도 때문에 이런 소리 들을지는 몰랐는데 정말 생각보다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리랜서 1인 프리랜서로 주로 일을 하다가 약간 뭐지, 그 한 20대 중반에 병역특례부터 했던 거 다 아시죠? 병역특례가 뭐냐면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저 때는, 지금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만 할 수 있는데 저 때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반 대학교 전공자였으면 병역특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모든 전공자들이 다 병역특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높았고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제가 본 얘기만 좀 해드리면, 보고 이제 제가 겪은 거, 아이고, 그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일단은 1년 만에 300억 버는 그 개발자 겸 CEO를 봤어요. 게임 개발자였는데 어떤 투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괜히 뽀록이 다 나니까 게임 개발자 겸 CEO인데 정말 괜찮은 개발자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한 5명이서 개발을 해서 되게 특이해요. 그 사람도 약간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좀 약간 특이해요. 뭐 물론 저도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긴 하는데, 개발해서 1년 만에 괜찮은 게임을 만들고 중국 그 대기업에 팔았어요. 300억 벌었어요. 그래서 질문, CEO야 뭐 지가 대표니까 뭐 돈을 많이 뭐 벌었겠죠? 저 한 못해도 150억 이상은 그 사람이 먹었겠다. 아, 최소. 그러면 함께한 정말 뛰어난 5명의, 나머지 4명의 개발자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못해도 10억, 20억은 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세히 잘 몰라요. 그냥 주변에 그냥 있었던 일이라서.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근데 큰 꿈을 가진 CEO들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러니까 어떤 정말 진짜 이 사람이랑 창업을 하면 왠지 대박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지분도 주고 나랑 함께 하자. 루피가 완전 딱 남이랑 조로랑 상디한테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말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괜찮은 개발자 한 명이 가진 이펙트가 엄청 커요. 근데 저런 사례를 일단 봤었고, 그러니까 아마 되게 좋은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배틀그라운드인가? 그게 약간 배틀로얄, 옛날에 그 영화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되게 연출을 잘했더라고. 막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게 완전 그 컨셉이 딱 보고서 그 FPS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기획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걸 많이 연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그 어떤 인센티브로 50억 줬죠. 제일 그 CTO인가 CEO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IT 업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제 주변에만 병특하던 애들 있죠. 같이 제가 그 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병특하던 친구들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제가 옛날에 1km 만들 때 알았던 그 병특하던 애들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되게 어린 애들이었어요. 막 23살, 뭐 24살, 뭐 이거밖에 안 됐는데 개발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어느 정도 뛰어났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애들을 정말 보기 드문데 병특은 역시 저 때는 정말 무서운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애가 막 아무튼 되게 잘 됐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한 명은 원래 오기 전부터 뭐 자기가 자기 커뮤니티 운영자인데 커뮤니티 자기가 다 만든 중학생 때부터 다 만든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거의 한 60만 70만 정도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그거의 대표였고 그래서 오기 전부터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는 그리고 개발도 되게 잘해요. 트래픽 처리도 되게 잘하고 중학교 때 분산 처리 같은 걸 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병특으로 올 때만 해도 25, 26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10년이 넘은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있고 얘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한 동료에 대해서 크게 막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닌가? 좀 약간 좀 그래서 그런가 소식은 끊겼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 뭐 또 어딨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게임하다 보면 막 전적 조회하는 사이트에 거기 CTO로 간 애도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모던 PHP인가? 뭐 그 그룹에서 제가 거기 가입이 돼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소식 가끔 보는데 거기서 그 회사에 자기가 CEO라고 소개하는데 이름이 왠지 익숙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 후임으로 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병특으로 들어왔던 친구. 근데 얘가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명문대가 아니고 그냥 그 지방에 있는 애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한 애야. 소위 이제 IT 업계 엘리트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애들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애들이 잘해요. 뭘 해도. 근데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개발 꾸준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저보다 한 3, 4살 어릴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어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번에 그 회사가 이제 그 글에 써있는 게 그 회사가 한 100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대요. 뭐 그 정도로 비전이 있으니까 투자를 유치를 했겠죠. 뭐 그 정도로 되게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 많이 뽑는 것 같은데 워낙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느낌? 그냥 이렇게 보고 네 안녕하세요 막 이 정도는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제가 또 봤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되게 또 유명한 커뮤니티예요. 그 사진 관련된 커뮤니티인데 거기 CTO 분이 옛날에 1km 만들 때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억대한 봉이죠. 다 외제차 끌고 다니지. 대단해요. 근데 그 당시였으니까 지금 돈을 더 많이 버셨겠죠. 근데 이런 개발자들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약간 기존 웹서버에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체적으로 웹서버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이제 어떤 서버 하나에 거기에 특화시킨 프로그래밍 웹서버 프로그래밍을 따로 해서 웹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직접 구현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요. 왜냐면 거기는 고화질 사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병특하는 애들 웬만하면 다 존나 잘해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건 진짜 잘하는 하이클래스 병특한 애들이고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엄청 잘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면 이미 소문이 쫙 나서
자꾸 주변에서 아 저기 괜찮은 개발자 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저만 해도 팀노바 하는 와중에도 벌써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표님들 직접 모셔서 저한테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근데 교육기관 하니까 이제 대부분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저 말고 이제 다른, 제가 만약에 개발만 풀로 했을 때는 진짜 많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잘하면 연봉 1억이 우스워요. 진짜예요. 저는 그걸 알고 프리랜서를 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진짜 잘하면은 돈 그냥,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100억, 그러니까 50억 같은 걸 투자를 받은 사람이야. 투자받는 재능은 있는데 이걸 다 구현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연봉 1억을 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안 되는 거야. 필요한 인력 뭐 이런 것도 다 스케줄링 해주고 체계도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랑 항해하면 왠지 되게 순항을 할 것 같아. 약간 선장 같은 느낌이에요. CEO는 어떤 그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에 가깝고, 실제 실무하는 항해사들, 이런 좋은 항해사가 필요하거든요, 회사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옛날에 그 경험을 비춰보자면, 어떤 처음부터 정말, 그러니까 병특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해고한 파트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실 이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가르친 친구라.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늘려보자 하고서 이제 믿었죠. 근데 역시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할 때부터도 제가 잔소리가, 요즘 하는 친구들은 너무 빡세게 하니까 좀 쉬어가면서 해라 라고 하는 잔소리가 더 많다면, 그 예전에는 좀 왜 이 정도도 안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 하면은, 그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3시간 공부하고 5시간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회사 못 다녀요. 회사는 9시간, 보통 10시간 이렇게 일하잖아요. 뭐 그런데 그 정도도 소화 못할 정도의 그 공부를 한다면, 과연 내가 절실해서 이거를 한다? 난 절실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일반 업무를 못 볼 시간이라니까? 절실함이 있는 애는 12시간, 15시간씩 해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 나는. 하루에 집중해서 5시간만 제대로 해도, 근데 물론 그게 힘들죠. 집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길어서 실제로 한 8시간, 9시간 하게 되는데, 그것만 꾸준히 잘해도 팀노바 커리큘럼 쫓아오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실 다 졸업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떤 옛날에 그런 잔소리를 하던 친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쪼금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안 하던지 그냥, 근데 딱 보면 그냥 게임 그냥 한 거 딱 보여. 근데 게임 때문에 나중에 해고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제 병특한 애들 보면 처음부터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근데 요새 이제 팀노바 졸업한 애들이 그 당시에 처음 뽑던 애들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다 팀노바 내부 팀원들로만 뽑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해요. 물론 이걸 만든 건 어떤 팀노바의 노하우지만 거의 요즘 미쳤어요. 아무튼 좀 미쳤어요. 나중에 한번 작품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점점 친구들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사실 너무 이렇게 흥미롭고 흥분되는 그런 거, 정말 내가 꿈꾸던 어떤 유토피아가 실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서, 팀노바 친구들 제가 이제 손 닿는 데까지 도와줘서 최대한 억대연봉자를 10년 안에 억대연봉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만들 생각이에요.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저렇게 버는 해가지고, 이 친구가 병특하는 친구가 한 얼마 벌었지? 그러니까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최소 1억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회사를 매각할 때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이런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그 이사님 얘기도 했었고, 뭐 근데 이 사람 말고도 그냥 약간 프리랜서로
떠도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트워크 쪽에 노하우가 많고 그분도 병특 출신인데 IT 업계 사실 엘리트 소위 이제 딱 봐서 아 존나 잘한다 이 사람은 그냥 깊이가 좀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면 저 때는 병특 출신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병특 출신의 그러니까 모든 병특이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상위 클래스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소식이 막 닿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케이스만 모아놔도 단 한 명도 찌질하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봤을 땐 연봉 1억 이상은 다들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나이가 다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저보다 어린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프리랜서인데 짱짱맨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기업에서도 많이 오라고 해서 대기업 몇 년 일하다 또 나오고 잠깐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그런 거에 CTO, 그러니까 COO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CTO 겸 무슨 뭐 최고 운영 책임자 뭐 이거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큰 글로벌 기업에서 했었어요. 그거 했었는데 그 기업이 망했어. 한국 소셜 커머스 쪽. 예. 근데 이분도 제가 딱 봐도 이분도 최소 1억 이상이에요. 최소 다 1억 이상. 그러니까 300억 번 게 제일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케이스만 돼도 우리가 사실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도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 된다고 큰 문제 안 생겨요. 다들 엄청 잘 살고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로서 어떤 롤모델 같은 느낌으로 이런 사람들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생각보다 재수없어요. 재수없다기보단 좀 도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찌질한 회사에 내가 왜? 이런 게 있어. 저는 진짜 심한 애가 어떤 짓 하는 것까지 봤냐면 뭐 그러니까 약간 병특 보통 딱 보면 군복무를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친구들은 병특 그 회사에서 뽑아준다고 하면 이제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걔는 붙었는데 한 일주일 일하더니 마음에 안 든대. 나 갈 거래. 군복무 빼주는데도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니 근데 굳이 뭐 여기 붙었는데 딴 데 또 구하려면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긴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지금까지도 병특으로 여러 개 붙었는데 그 회사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그냥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붙었었나봐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회사는 자기가 쓰면 다 붙으니까 그냥 그 회사 분위기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했죠. 1km 팀에서 했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저는 한동안 병특을 잘 못 붙다가 마지막에 이제 펌핑이 확 되면서 공부를 좀 1년 동안 빡세게 해서 그런가 그때 되니까 마지막에 한 3개 정도 기업에는 붙었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간 게 그때 이모션을 갔었는데 근데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병특 보던 애들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얘네 데리고 하면 뭐든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다른 이사님이 있어요. 능력 좀 좋은 이사님이 연락이 왔었는데 근데 저 때문에 연락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친구들 때문에 연락 온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 이사님 별로 친하지도 않고 싫어가지고 같이 하자고 왔었는데 그래서 뭐 대충 쌩깠던 기억이 있고 그 사람 말고 또 한 친구는 병특 끝나고 대기업 있죠. 글로벌 대기업 그 되게 핵심 이사님이랑 둘이 창업을 좀 하다가 망했어. 망하면은 보통 어때요? 우리 막 눈물 질질 짜고 막 이러잖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뛰어난 개발자는 그냥 그거 끝나고 간 기업이 아까 그 어떤 애가 CEO 하고 있던 그 기업 있죠. 그 기업에 걔가 원래 CTO였을 것 같아요. 거기 일하다가 소개시켜준 애가
1km에 그 다음에 온 지방대 애를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방대가 여기 CTO 하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망해도 뭐 특별히 손해보는 거 없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거 하기 전에 뭐 솔풀이라든지 어떤 모티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그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저한테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제가 회사 병특하는 도중에 병특 안 하면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로또 하는 심정으로 이제 뭐 회사 일하고 집에 와서 막 그거 했었는데 다 망했거든요. 근데 망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그냥 내 임금 안 받은 정도? 근데 이미 회사에서는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 몸이 고단했을 뿐이죠. 쉬지 못하고. 그거 빼고는 그냥 좋은 경험? 이렇게 2번 말아 먹어도 그거 하는 도중에도 연락 되게 많이 왔는데 좀 우리 회사에 좀 기술 이사가 필요하다. 체계 좀 잡아달라. 막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연봉 부르는 거 최소 1억 이상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커리어 좋은 개발자들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는 국내건 세계건 왕초보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허세가 아니고 실제 저희 정도의 결과가 저희 정도의 기간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뭘 하기 전에 어떤 팩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봅니다. 뭐 실리콘밸리건 뭐건 어떤 그 실체가 없는 교육, 뭐 자기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뭘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우월한 그런 기준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학원 선택을 해도 잘할 수 있듯이, 그 어떤 그런 모호한 게 되게 싫어요. 막 이렇게 실리콘밸리 교육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육인가, 또는 그걸 사사를 제대로 받았는 건가 라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보컬 쪽도 옛날부터 있던 프레임인데, 뭐 세스릭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어떤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교육을 사사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라이센스도 없고 사사 받은 적도 없고 그냥 그 학원 잠깐 다녔던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도 이제 약간 자기가 누구 제자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음악 쪽에서도. 근데 이제 음악을 떠나서 어떤 컴퓨터 쪽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다녀요. 제가 많이 찾아다니는데 찾아볼 때 비교 대상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기간 대비 1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학도 한 4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하세요. 대학도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원래 교육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도 짧아요. 1년도 짧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타협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한 거죠.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4개,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뭐 저 말고도 기계인간 팀장도 뭐 주변에 있고 억대한번 개발자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제 생각엔 다들 되게 정신없이 노력하던데, 아까 오덕오덕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소식들에 관심도 많고, 생각보다 막 개발만 졸라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요. 네, 균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굉장히 어떤 협소한 사례고, 그냥 제가 잠깐 병특할 때 본 사례만 이렇게 모아둔 거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다. 무슨 그 뭐지? 이게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업하는 교수예요. 블랙박스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말고 블랙박스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뭔가 이렇게 싶은데 그냥 걔네들 자체적으로 구축한 프레임워크 아닐까 라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연봉 3억? 근데 이게 벌써 14년 전 얘기니까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가 직접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가 게임 회사 대표라 게임 쪽도 정말 뛰어난 개발자 한 명, 그러니까 어떤 진짜 CEO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성공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면 돈 후해요. 막 착취 얘기 이런 것만 계속 기사 나오죠? 그러면은 다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편협해요. 불쌍한 얘기만 도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막 떨어진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부동산 막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막 되게 괜히 안 보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도 있으면 높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서 만약에 정말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돈이 이왕이면 많이 벌고 싶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상위 1%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1%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죠? 저는 제가 1년 만에 정말 잘해지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면서 결국엔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많이 깨달아요. 결국엔 정말 그러니까 전공자인데도 코딩을 포기하고 있던 애들이 정말 여기 와가지고 1년 만에 엄청나게 폭풍 성장해서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이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 지적장애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ADHD 뭐 그런 어떤 장애 수준의 어떤 병명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수준이면은 저희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ADHD 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한 3-4명을 졸업을 시켰거든요. 좋은 결과 있었고. 근데 그럴 정도로 힘들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일반인 수준이고 자기가 의지가 있고 정말 노력으로 이 업계 소위 이제 노력해도 금수저들한테 안 된다 그러잖아. 어떤 그런 허무한 그런 마인드만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지금 당장 금수저보다 못하는데 나중에 돈 벌지 어떻게 알아. 물론 금수저가 더 쉽게 벌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타고난 걸.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잖아.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타고났으면 현실에 수능을 하거나 결국에는 뭐 자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살하는 건 너무 잔인하고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부자라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사람의 기분이란 건 상대적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 다 된다고 봐요. 진짜예요. 절 믿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팀노바 4년 차거든요. 앞으로 6년 7년 안에 정말 고연봉 개발자들이 팀노바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친구들이 그러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사실 이런 게 지금 봤을 땐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이 친구들 보면은 한 명 한 명당 정말 오래 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현업 경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하려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포지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도 얻을 수는 있어요. 경력이 쌓이고 뭐 이렇게 얻을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얻는 게 여러분 성장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2배, 3배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실력이 는다면 어설픈 포지션, 회사 가서 배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안 늘어요. 3년차가 지나도 잘 못해서 팀노바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놀래요. 어떻게 쟤는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지? 결국엔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엔 나를 레벨업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게임을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몬스터만 잡느냐, 아니면은 가끔 레이드도 뛰면서 어떤 뭐 되게 보스급 몬스터를 잡느냐,
이런 차이죠. 그럼 보스급 몬스터는 보상이 더 좋죠. 더 보상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프레임으로 선순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난 못하겠다. 난 노력 힘들다. 이러면은 솔직히 답 없고요. 뭐 그런 사람, 솔직히 그렇잖아. 금수저라고 다 무슨 엄마 돈으로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금수저인데도 노력해서 잘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만물 부모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리바바의 마윈이 그랬잖아요. 한 30살이 넘었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가난하다면 어느 정도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정말 막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모은 돈을 다 쓰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정말 인정을 하겠는데, 굳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선택이 어리석어서 그거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 본인 책임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저 5명의 사례,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는 교수님이 본 사례라서 전 잘 모르겠으나 1번부터 4번은 제가 바로 본 사례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긴 한데 그 사람의 과정을 못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대부분 노력 굉장해요. 진짜 운영팀, 옛날에 특강 오신 분, 운영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에서도 와달라 그러고 막 엄청 대기업 다니고, 지금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글로벌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모든 대기업에서 막 와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핫한 분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조차도 매년 그 미국 세미나 가서 한 2번 정도는 꼭 최신 컨퍼런스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런 걸 회사랑 협상을 해요. 그런 조건으로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하이엔드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고연봉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그래도 CEO이기 때문에 CEO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확실히 잘 나가요. 어떤 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알고리즘을 존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알고리즘 문제 잘 풀었다, 꼭 이런 것만 개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필요합니다. 그런 밸런스가 뛰어난 개발자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커뮤니티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커뮤니티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그 개발자의 질을 정하고 연봉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안 나와. 학원 레벨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죠. 당연하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강사들 수준이 뻔하니까. 근데 저는 다 압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 말고도 안 좋은 사례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좀 좋은 사례들, 좀 여러분들이 나름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내에서 이게 가능해? 라는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연봉 1억 이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지적장애인 빼고요. 예, 어느 정도는 1억 이상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어디 가서 1억 이상이라 그러면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국내에선 좀 상징적인 연봉인데. 아무튼 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좀 기억나면 또 괜찮은 사례들 많이 더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직접 피부로 체감한 애들은 요 정도? 아무튼 많이 수소문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